자, 이재명 대통령 서울에 계신 줄 알고 있는 분 많으실 텐데, 실은 지금 말레이시아 가 계십니다. 아무도 몰랐죠? 자, 근데, 예, 지금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위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트럼프 저리 가라거든요. 네. 어떠한 슈퍼위크 외교를 하고 계신지, 일단, 순방 전문방송 송작가 TV에서 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떠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세안은 동남아 국가연합이에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 10개의 아세안 플러스 3 해서 한국, 중국, 일본, 예, 보통 아세안 플러스 3 여기까지 이제 회의가 되는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갔지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여기 가기 전부터 요구했던 게 있죠. 태국하고 캄보디아 니들 휴전한 거 있잖아. 그거 평화 서명 협정식 나 있는 데서 다시 해. 트럼프도 왜 있는 거야? 이거 뭐라고 여기서 숟가락을 얹어? 아니, 이 사실을 왜냐하면은 내가 중재해서 이 분쟁이 멈췄고 이거는 내가 노벨상을 받는데 되게 중요하고 이거 사진 중요해. 자, 이집트에 날아가서 가자 휴전 협상 본인이 서명식 했잖아요. 혼자. 자, 지금 도로 그거- 가자 폭격하고 있어, 이스라엘은. 어쨌든 아니야 휴전이야 라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두 나라가 모여가지고 서명식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무효 내가 와서 다시 해야 돼. 사진 찍어야지. 네. 아, 내가 최근 들어 느낀 건데, 나 유독 이 트럼프 사인이 펜도 굵고 크기도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빼앗은 그 펜이다. 아니, 그것보다도 얘 일부러 그냥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만 돋보이라고 굵은 펜으로 졸라게 크게 사인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사인만 사실은. 시그니처로 저걸 남기는 것 같아, 어딜 가서든. 당연하죠. 내가 트럼프다. 내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야. 문제는 얘가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온 김에 기념사진은 찍어주고 있지만 이게 하나도 실효적 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가자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사실은 지금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피싱 범죄단 때려잡는다고 지금 그 관련해갖고 지원 국가들하고 이 주변 국가들 모아서 캄보디아를 거의 지금 국가보도 상태로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전쟁이 안 나는 거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주도하고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를 리더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에요. 미국도 못하고 영국도 못하고 어떤 나라도 못하고 방조하고 있던 저 범죄를 왜 배후에 중국이 있으니까 건드리지를 못했던 저 범죄를 한국이 나서가지고 다 해결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세안 정상들 만나가지고도 이 대통령이 초국가 범죄에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세아나폴하고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위해서 지금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세안하고 우리 한국하고 아예 범죄자들 못 돌아다니게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자, 예. 놀랍게도 저쪽 캄보디아 개 안에 있는 피싱 조직의 계보와 위치, 계좌와 주요 조직원들까지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저 다 나라들한테 가지고 있죠. 넘겼대요. 다 가지고 그럼 있는. 뭐야?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한국 애들이 2,000명, 3,000명이라며 피싱 범죄를 현지에서 하고 있는 애들이 결국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국이 배후에서 장소와 뭐 이런 배경을 댔다고 치면 그 안에서 실무는 우리 애들이 가서 한 거랑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자본력은 중국 자본력인데 한국 범죄 조직이 거기에 조인해가지고 굉장히 기승을 부렸던 게 맞고요. 지금 사실 아세안 국가들 중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없어요.
없어요. 혹시 기억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권력하고 결탁된 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중국하고 결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츠 회장 제가 봤을 때는 중국으로 도망쳤어요. 중국 정부가 이미 걔 잡아가지고 걔 재산 다 압류를 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이거를 그러면은 이 짜잘한 나라들이 중국 자본에 대항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못해요. 그나마 한국이 나서니까 그렇죠.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내심 한국이 하겠다면 저희는 뭐 협조해야죠. 왜냐면 그동안 중국 폭력배나 중국 내부하고 이 프린스 그룹이 연결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못 밀어붙이다가 한국에 불쑥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유엔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캄보디아를 아작을 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 있었던 각종 범죄 카르텔들이 단순하게 얘네들 피싱만 하는 거 아니잖아. 인신매매, 장기매매, 그렇죠. 마약 밀수에 온갖 사기,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골치 아픈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우리 이제 주둔군이 아니라 파병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에 캄보디아가 무력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반군 조직이 저항을 하면 그 저항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무기를 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그렇게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처발릴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훈센 가문이 계속 이 정권을 잡고 가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에 협조하는 제스처라도 취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래? 야, 한국하고 한번 붙어 했다가는 캄보디아 훈센 가문 자체가 이 권력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그래서 큽니다. 지금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반훈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40년 만에 훈센 가문의 캄보디아 그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이 말까지 했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국 대학생 사망 사태에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그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머리 캄보디아 숙였네. 내부적으로 저기 오더 떨어졌을 거야. 야, 씨. 한국인과 관련해가지고는 무조건 한국이 원하는 한국 정부한테 무조건 인계하는 걸로. 한국인은 발각되면 발견되는 즉시 무조건.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짓도 저지르지 마. 제가 봤을 때 오더 100% 근데 떨어졌어요. 그 전에 뭐 총리가 뭐 한국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 뭐 자국민민 교육이나 뭐 잘 시켜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약간 이상한 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내무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 자국민 교육 못 시켜가지고 이거를 왜 캄보디아에 뒤집어 씌우냐. 근데 그리고 총리가 고개 네. 숙였네. 네. 지금 고개 안 숙이면은 니들 가문의 권력 자체가 위험해진다니까? 아무튼 단순하게 이렇게 캄보디아 문제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하고의 교역량을 구체적으로 3천억 달러 수준까지 연간 교역량을 높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개선에 대해서 협상도 하자. 이렇게.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대한민국하고 문재인 정부 때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 1,000억 달러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베트남을 포함한 이 아세안 10개국들의 어떤 무역 비중이 중국하고 맞먹을 정도까지, 미국하고 맞먹을 규모까지 성장을 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송 작가가 베트남 진출해서 망한 것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문이거든요. 송 작가님이 가서 망한 거겠죠, 그거는. 우리 같이 갔던 PD가 저기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라서 더 망한 겁니다. 아우, 좀 네. 제발요. 그래서 이러한 교역량을 회복시키고 그걸 단순하게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 3배 이상으로 3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고 치면 이 3천억 달러 규모가 중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을 합한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교류 내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한국 기술과 한국의 제품 생산력, 한국 기업을 니네가 유치를 해가지고 그걸로 미국과 유럽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생산기지 역할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과 기술들이 작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방산협력, 히토류 공동 대응단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제휴와 운영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저들은 돈이 없어서 절대 할 수 없는 AI 사업에 대한 참여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FTA 개선을 통해서 AI, 디지털, 보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그다음에 인재 양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는 뭐랄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세안 국가의 인구를 전체적으로 합치면 인구 엄청 얼마 많은데. 중국 인구랑 맞먹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인도까지 만나가지고 수교 관련해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미국하고 인도하고 지금 완전히 틀어져 있잖아. 관세율 50%, 100% 막 때려가면서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그동안 인도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동아시아 관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원래 민주당 정부는 인도, 호주, 일본 이렇게 묶어가지고 쿼드요. 태평양 이쪽을 막아낼 수 있는 쿼터야 뭐야? 쿼드요. 쿼드를 방식으로 중국의 남하를 막으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인도는 완전히 미국하고 등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역할을 한국이 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 관계 안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주변의 항행 안전을 위한 역할을 앞으로 인도와 한국이 맡아서 진행할 가능성도 외교적으로 커져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인도는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 대통령을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